우리는 열심히 일하지만 항상 가난하죠. 왜 그럴까요? 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일하지만 가난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돈이 복사되기 때문입니다. 돈이 복사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일까 싶으실 거예요. 일단 가장 큰 게 은행이 존재하기 때문이거든요. 은행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난해진다? 더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은데요. 은행은 솔직히 쉽게 이야기하면 돈 장사하는 곳이에요. 은행은 우리가 은행에다 맡긴 돈의 10%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빌려줘도 전혀 문제가 없는 곳이거든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되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면 은행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은행이 뭐 땅 파서 장사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맡기면요 10만 원을 남기고 90만 원을 빌려줘요. 그러면 그 90만 원이 시장에 풀리겠죠. 다시 그 90만 원은 은행에 들어갈 거고요. 90만 원에 10%만 남기고 81만 원이 다시 시장에 풀려요. 이렇게 은행에다가 맡긴 돈은요 계속 불어나요.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맡긴 돈의 10%만 남기고 계속 다시 빌려주기 때문에요. 여러 사람들이 한 번에 찾아가서 돈을 찾으려고 하면 은행은 반드시 망해요. 왜냐면 은행은 그 돈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이게 뱅크런이죠. 근데 이게 시장 입장에서 보면 100만 원이 있던 게 100만 원, 90만 원, 81만 원 계속 이렇게 더해지잖아요. 한마디로 시장에서는 돈이 계속 늘어나요. 시장에 돈이 늘어나면 돈의 가치 자체가 떨어져요. 이게 바로 현대사회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리예요.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디플레이션을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이기도 하고요. 디플레이션은 교과서에나 나오는 말이지 사실 보기 힘들거든요. 현대사회에서 은행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얼마나 있겠어요. 은행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돈이 계속 복사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물가가 떨어진다? 뭔가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면요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건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게 아파트의 가격이 오른 거죠. 이렇게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현상은요 돈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돈이 많았던 사람들은 물건의 가격이 올라갈 걸 아니까 그 물건에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돈이 없어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요 그 물건을 사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돈을 모아야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물건을 사려고 돈을 모으는 시간에 그 물건의 가격이 더 오르죠. 그래서 열심히 모아서 그 물건을 사려고 하면 이제는 그 물건의 가치가 떨어지는 타이밍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사가지고 돈을 잃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고.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사실 아파트거든요. 10년 전에 아파트 풀대출해서 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돈 벌었죠. 근데 지금 아파트를 사서 돈 벌기에는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이미 가격이 너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만 있었다고 하면 괜찮은 건데요. 어느새 정부에서 돈을 풀기 시작을 해요.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시장에 돈을 풀면서 위기를 넘겨요. 돈을 찍어내면서 풀었죠. 없는 돈을 빚을 내서 그냥 찍어서 풀었더니 시장의 경기가 좋아졌어요. 시장에 돈이 돌면서 시장이 활성화가 돼요. 우리는 이걸 양적 완화로 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돈을 그냥 찍어서 시장에 푸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달러가 기축통화인 미국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에 이루어지게 돼요. 달러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흘러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달러를 적당히 많이 찍어서 풀어도 시장에 바로 반응이 오지 않았고요. 시간이 좀 지나서 반응이 왔던 거죠. 물가도 천천히 올랐고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게 되네? 그걸 보고서 옆에 여러 나라들이 좀 따라 했거든요. 근데 영국에서 그거 따라하다가 나라 망할 뻔했어요. 결국 양적 완화가 되는 건 미국뿐이었죠. 결국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양적 완화를 이용해서 넘어갔던 미국은요 이걸 남발하기 시작을 해요. 코로나 때 어마어마한 돈을 찍어서 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돈을 찍어서 푼 대가로요 전 세계 부동산이 미친듯이 오르기 시작해요. 코로나 때 아파트 가격이 비약적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우리는 우리나라만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나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이 뛰었어요. 우리나라가 아파트를 좋아하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뛴 거고요. 다른 나라도 아파트가 아닌 부동산 가격이 뛰었죠. 모든 나라에서 다 가격이 올랐어요. 왜냐면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그 돈이 흘러들어오는 곳에는 사실은 물건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죠?
당연하게도 물가가 상승을 해요. 문제는 여기까지만 해도 그냥 그러려니 했을 거예요. 그 이후에 바이든이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뿌려요. 물가 잡겠다고 고금리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바이든이 돈 뿌리고 있는 거예요. 물가가 잡힐까요? 당연히 잡히기가 힘들죠. 그러면 바이든은 왜 저렇게 했을까요? 왜기는 왜요? 자기가 대통령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거죠. 이 돈을 뿌리는 행동은요, 단기간에 경기를 활성화시켜요. 시장에 돈이 돌다 보니까 경제 상황이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물가가 상승하면서 힘들어지는 시기가 오는 거고. 근데 이게 바로 오지 않고 오는 게 한 1, 2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돈을 뿌리는 행위는요, 잘만 하면 본인이 집권했을 때 경기가 좋았다 이렇게 포장을 할 수 있고요. 책임은 다음 사람에게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일에 환호를 하니까요. 이때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단 돈을 뿌려서 경제를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키고 나중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자 이런 생각이었겠죠. 일단 대통령 한 번 더 되고 보자. 결국 이렇게 돈을 뿌리는 행동은요, 일반 서민들한테 좋게 보여질 수 있지만요, 사실 서민들한테는 좋은 행동이 아니에요. 원래 돈을 뿌리는 행동 자체가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라요, 사실 대출해서 금리를 매우 낮게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뿌리는 거거든요.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게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어디겠어요? 기업이에요. 그럼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건 기업의 오너죠. 그리고 일반 서민들은 이런 상황 잘 모르거든요. 그냥 월급 받아서 생활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월급은 잘 오르지는 않죠. 일반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깜깜하니까요.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건 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요, 싸게 저금리를 이용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기존에 돈이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런데 관심이 매우 많은 사람들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할 수도 없거든요. 그리고 너무 늦게 사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결국 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뿌려서 경기를 부양하는 이런 정책은요, 일반 서민들한테는 그다지 도움이 되는 행동이 아니에요. 오히려 물가만 올라가다 보니 사는 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상황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기가 정치를 했을 때 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 잘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돈이 돌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뿌려야 되는 상황이 온 건데요. 근데 돈을 너무 많이 뿌리다 보니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상황에 오게 된 거죠. 결국 경기라는 게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좋게 만들려고 어거지로 계속 뒤로 좋게 이렇게 끌고 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걸 한 번에 쳐맞는 느낌이거든요. 중간중간 안 좋은 걸 맞았으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을 텐데 한 번에 몰아맞는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계엄 이후에 경제가 많이 위기라는 상황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요. 대표적으로 주식의 가격이 계속 엄청 떨어졌잖아요. 삼성전자 주식이 잠깐이지만 4만원대까지 간 적이 있어요. 지금은 5만원대에서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져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사실 주식의 가격이 현재 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요, 개미들이 많이 사거나 외국인들이 팔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개미들도 실제로 많이 팔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팔고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기관에서 사들이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 내려가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 기관에서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계엄을 발표했잖아요. 그 이후에 주식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요, RP 매입을 전국 1회 최대로 했어요. RP 매입이라는 건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요, 은행이나 금융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사주는 거를 이야기를 해요. 쉽게 이야기해서 돈 찍어서 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시장에다 돈을 풀고 있는 건데요. 이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이에요. 이게 한국은행에서 RP 매입으로 쓴 돈이 60조가 넘는다는 기사거든요. 코로나 때 1년 동안 푼 돈이 40조라고 하는데요. 계엄 이후에 쏟아부은 돈이 60조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좀 걱정스럽긴 하거든요. 사실 저렇게 돈을 풀 거였으면 기술 같은 데다 투자를 해서 돈을 풀어야 우리나라 미래에 가망성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수출이 돼야지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술이 딸리면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술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저 돈을 풀어서 주가 방어하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사실 망하는 스토리예요. 왜냐면 이렇게 돈을 찍어서 시장에다 푸는 형태는요, 당시에는 사실은 좋아 보이죠. 경기가 부양이 되니까. 근데 앞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물가가 상승하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60조를 뿌린 인플레이션이요, 지금 오는 게 아니라 1년 혹은 2년 있다가 오거든요. 근데 지금도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가가 잡히지도 않은 상황에 시장에 많은 돈을 뿌린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좀 염려가 되죠. 아마도 미래에 또 물가가 심하게 오를 가능성이 있겠죠. 결국엔 물가는 다시 오를 테고 서민들은 다시 힘들어지겠죠. 저는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요.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 서로 싸우거든요. 뭐가 옳다, 뭐가 잘못됐다 이런 거 가지고 싸워요. 근데 지금 상황은 참 걱정스럽기는 하거든요. 이게 돌아가는 게 앞으로 저 같은 서민들은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미래가 어떻게 되려나 참 걱정이긴 하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